일단 정비례라는 거 비례식 생각하면 돼. 비례식. 그러니까 어떤 x랑 y라는 어떤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강아지 한 마리당 다리가 몇 개씩 달려 있어? 4개. 그러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다리 개수는 4개고 두 마리 있으면 다리가 8개고 3마리 있으면 다리가 12개고 이런 식으로 x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값도 2배, 3배, 4배 똑같이 늘어나는 애들. 근데 막 약간 애매하게 편의점 갔는데 오늘은 2+1 행사 중이래. 그래서 한 개 사면 500원 너무 싼가? 1000원? 1000원이고 2개 사면 여기에 하나 얹어서 2+1에서 3개에 2,000원 준대. 근데 4개 사면 다시 얼마야? 3,000원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은 정비례는 아니다. 당연히 개수를 많이 사면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정비례라고 안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정비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 비례식을 만들어봐. 그래서 1대 4는 2대 8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비례식 성립하면 이런 애는 정비례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막 2+1 할인 행사한다? 이런 애들은 정비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네, 어쨌든 그래서 정비례 개념이 뭐라고? x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관계 정비례라고 한다고 했고 얘네를 이제부터 2가지 버전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미술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글로 표현하는 방법. x와 y 사이의 관계를 y는 x에다가 몇 배 한 거야? 이 문제 같으면? 4배, 4배, 4배 계속 똑같이 4배 하는 관계니까 이걸 y는 4x라고 해주면 되고 얘만 정비례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 이번엔 뭐 해볼까? 추파춥스 요새 얼마냐? 300원이야? 500? 뭐? 아 라떼는 200원이었는데? 이거 얼마? 300원이야? 350? 500원이야? 말도 안 돼. 아, 추파춥스 500원? 쉽지 않은데? 그러면 한 개 사면 500원, 2개 사면 1,000원, 3개 사면 1,500원 할인 안 해준대 하나도. 4개 사면 2,000원. 이런 관계는 관계식 적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y는 500에. 그치. 계속 x에다가 500, 500, 500 곱해주면 y가 되니까 이런 애 500x라고 하면 되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y는 어쩌고 x, 여기서 a라는 건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근데 다른 숫자 다 괜찮거든? 2도 괜찮고 4도 괜찮고 뭐 500도 괜찮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괜찮고 근데 안 되는 숫자 딱 하나 있어. 0. 이걸 가지고 멋있게 a는 0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요게 관계식 적는 방법. 그 다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 크게 특징이 2갈래로 나뉨.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정비례 관계식을 좌표평면 위에 찍어본다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거든? 그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는 공통점이 무조건 원점을 지남. 그 다음 또 다른 특징 생김새가 어떤 모양? 직선 모양 이라는 거. 그러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원점 찍어 주셔야 하고 직선은 직선인데 단 여기서 이제 나눠 본다면 A가 양수일 때는 요런 식으로 생겼고 음수일 때는 요런 식으로 생겼고 근데 요런 식 하면은 좀 이렇게 멋이 없어 보이잖아. 공부 좀
대충 한 사람 같잖아. 약간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A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를 향한다. 그 다음 1, 3, 4분면을 지난다 라는 방식으로 말해 주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 왜 배우냐? 인생 쓸모 있어? 쓸모 있지. 주식할 때 쓸모 있지. 요즘 주식 어때? 코스피가 뭐 5천 넘는다고 하던데 막 그러면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보고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해? 올라가고 있네, 내려가고 있네, 둘 중에 뭐야? 떡상 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비례, 반비례 안 배운 애들은 이걸 보고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감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 공부 안 하더라도 너네가 나중에 이제 주식 뭐 필수는 아닙니다. 뭐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얘를 보고 아 지금 장이 좋다, 지금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요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1부터 가르치는 거지. 얘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애, 상승하는 애.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빡 꺾였어.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얘 떡락 중이네, 내려가는 중이네, 하락 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이 모양을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다른 말로 하면 2, 4, 4분면 지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왜 자꾸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고 하냐? 왼쪽 아래, 왼쪽 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오른쪽을 기준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등장한 주식 그래프 보고 있으면 알 거야.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막 1분 봉 이런 거 보면은 시간마다 1분 될 때마다 이 차트가 움직이거든? 근데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차트가 바뀌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이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어. 왜 그럴까?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글씨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모든 그래프 차트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네, 표현 방식이니까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복잡한 얘기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 가로축 이름이 뭐야? X축. 그러면 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이동할 거잖아? 이걸 대각선은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좌우로 먼저 이동하고 위아래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지금 X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거든? 이거 증가한다고 하게, 감소한다고 하게? 왜냐하면 우리 수직선 생각해 볼 때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X축 방향으로 오른쪽 이동했으니까 X가 증가할 때, 그 다음 Y축 위아래를 봐.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어.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Y도 증가한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 말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X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Y가 증가한다는 거, 위로 간다는 거.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쓴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내려갔어.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X가 증가한다는 거 무슨 말이라고? X축이 가로선이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감소한다는 건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뜻. 그래서 이 글자를 읽고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거 말뜻 이해 못하면 보기에 1, 2, 3, 4, 5 있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잘 못 고르니까 얘네
의미 파악을 잘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똑같이 A가 양수인 그래프이더라도 Y는 1x 그래프랑 Y는 2x 그래프랑 뭐까 Y는 3x 그래프랑 다 다르게 생겼거든? 이걸 가지고 그냥 다르네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앞에 달려있는 이 계수 A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Y축에 가까워지. 오케이. A가 커질수록 Y축과 가까워진다. 근데 이것도 말 뜻이 이해가 다 될까? 숫자가 커질수록 A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1살, 2살, 3살 나이 먹을수록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못 걷잖아. 몇 살 때부터 걸었어 너네? 몰라요. 몰라 나도 몰라. 돌 지나면 걸을 수 있나? 한 살 되면 이제 걸을 수 있나?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 그럼 너는 몇 살 때부터 말했어? 한 살 때 말을 할 수 있어? 엄마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애는 6살 때 말했어요. 어, 1살 때 뭐였다고? 한 살 때 어떻게 말을 하지? 4살 때 말을 엄마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오, 그래?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는 이제 기어다녀. 누워있어. 기어다녀. 땅바닥이랑 더 붙어있어. 그러다가 이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이제 똑바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A 값이 커질수록 얘가 Y축이랑 바짝 붙는다. Y축이랑 모양이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있어. 이때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냐? 음수일 때.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X랑 Y는 마이너스 2X랑 누가 더 Y축과 가깝게? 어? 잠깐만. 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려볼게. 왠지 얘가 어떤 직선인지 알고 싶거든. 지나는 점 알아서 찍고 연결해볼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0,0 하나 지날 거고, 지나는 점 알려면 하나 대입해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도 지날 거고, 네? 1, 마이너스 1 찍고 연결 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1X야.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도 어떤 점 지나는지 알고 싶어? 당연히 0,0 지날 거고 1 집어넣어보면 1, 마이너스 2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다? 그럼 1, 마이너스 2 찍고 연결. 쫙. 누가 더 Y축이랑 가깝냐고. 누가 더 가깝냐고. 얘가 더 가깝지. 그러면 이때는 A가 커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소 비교하면 1이 더 크잖아. 근데 막상 생긴 모양을 보면 마이너스 2x가 더 y축이랑 바짝 붙어 있단 말이지. 이 말이 안 맞는다고. 음수일 때는. 그래서 뭘 추가해주면 되게? 절대값. 만약에 보기에 절대값 떼고 a가 커질수록 y축과 가까워진다 라고 나오면 오답이겠죠? 왜? 이게 양수일 때는 말이 되지만 음수일 땐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모두 통하는 말로 바꿔준다고. 네. 어때 이런 거 배웠었던 게 기억이 새록새록 날까? 안 날까? 지금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 1126번 좀 보세요. 대소 비교해 주세요. 잘 생각해야 된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1차 구분하고 일단 A, B, C 중에 양수인 게 뭐임?
C. 그럼 C가 제일 클 거고 A, B는 2, 4, 4분면 지나니까 음수인데 그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 커. 그래서 답이 3번. 다 이해됐을까? 네. 다음 1122번도 지금 바로 풀어주세요. 네. 푸셨나요? 기억.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을 지난다. 맞아? 네. 다음 니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다. 아니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 3번. A가 양수일 때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네. 리을. A가 음수일 때 1, 3, 4분면 지난다. 아니요. 네, 답 기억 디귿.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1131번 좀 보세요. 여기를 보면 직선이 두 개 있다. 그리고 하나는 1, 3, 4분면 지나고 하나는 2, 3, 4분, 2, 4, 4분면 지나니까 이 직선은 A 값이 양수일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이 직선은 A 값이 음수 맞네 라는 거. 그 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요 AP 길이랑 PB 길이가 2배 차이 난대. 아하. 그리고 AB라는 애가 X축이랑 평행한 선 맞나요? 네. 그럼 일단은 점 A 좌표 먼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이 점 A가 y는 마이너스 3x 위를 지나는 점이라서 그리고 이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y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됨? 마이너스 3 곱해요. 대입. 그래서 y 좌표가 9라는 거 알 수 있고 괜찮죠? 그 다음 이 선분 AB가 x축이랑 평행하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둘이 높이가 같잖아. 그래서 점 B의 뭘 알 수 있게? Y 좌표. 단어 이상하게 쓰지 마세요. Y 좌표. 네, Y 좌표가 9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전에 AP 길이랑 PB 길이가 2배 차이 난다고 했거든. 그러면 B의 X 좌표 값 얼마게? 6. 오케이, 그럼 나 A 좌표, B 좌표 다 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A 값 알고 싶다. 그치, 여기 대입. 9는 6A. A는 얼마? 2분의 3. 재밌죠? 이거 읽어봤더니 점 A의 X좌표 값이 6이래. 그럼 이걸 가지고 너네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점 A의 X좌표 값이 6이래. 이렇게 쭉 내려서 점 B의 좌표는? 6,0.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차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 OB 길이가 6이 되겠죠? 그 다음 나 A의 Y좌표 값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게? 이 점 A가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네. 그럼 X 자리에 6을 대입해서 Y좌표 값 얼마? 8 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럼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얼마가 돼? 24가 되니까 요 직선이 전체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건 반띵해서 12, 12 된다는 뜻. 그렇다는 말은 이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12여야 하니까 높이가 얼마겠어?
4. 그 다음 얘 둔각 삼각형이긴 한데 위에 있는 애. 뭐 필요 없죠? 이 점 좌표 뭐야? 6,4. 그럼 다 됐다. 나 이 점 좌표가 6,4인 거 알아냈고 이 점 y는 a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나 a 구하고 싶거든. 이 6,4를 xy 자리에 대입. 4는 6a, a는 3분의 2. 네, 얘네가 정비례였고 반비례 좀 가자. 반비례가 근데 쉬운데 어려워. 아닌가? 어렵진 않고 잘 까먹어. 정비례는 이걸 가지고 2학년 1학기 가면 막 1차 함수도 되고 그 약간 2년 동안 배우는 느낌인데 반비례는 1학년 1학기 때 잠깐 나오고 또 안 나온단 말이야. 2학년에도 안 나오고 3학년에도 안 나와. 한 고1 2학기 정도 되면 또 나와.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 텀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긴 한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반비례라는 건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어. 오늘 두바이 쫀득 쿠키를 내가 100개 만들었어. 100개요? 근데 손님이 한 명 와. 그러면 그 한 명한테 100개 내가 답할 수 있잖아. 근데 손님이 2명 와. 그러면은 2명한테 이제 공평하게 50개 나눠줘야겠지. 근데 막 4명 와. 그럼 25개씩 나눠줘야겠지.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지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총량은 고정이라고. 대신 사람 숫자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인당 받을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는 것뿐. 그게 반비례야. 무슨 얘기냐? 100개 너무 많은가? 100개로 갈게. 자, 두바이 쫀득 쿠키를 내가 100개 만들었어. 근데 손님이 한 명 와. 그러면 혼자 싹쓸이 해갈 수 있어. 근데 2명 와.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50개씩 가져가야 돼. 3명이면 소수점 나오니까 좀 4명으로 갈게. 4명 와. 그럼 25개씩 나눠 가져야 돼. 5명 와. 20개씩 가져야 돼. 10명 와? 10개씩 가져가. 그럼 지금 계속 x를 사람 수라고 생각하고 y를 인당 개수라고 생각하면 x 변할 때 y가 변하기는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 x 값이 2배 되면 y 값은 나누기 2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배 되는 거고 x 값이 지금 4배로 늘어났더니 y 값은 나누기 4 거꾸로 반대로 x 값이 곱하기 되면 y 값은 나누기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x 값이 5배 되면 y 값은 나누기 5 된다. 아까 정비례는 어땠어?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되면 y값도 똑같이 곱하기 4 됐지만 반비례는 정과 반, 이 글자에서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간다고. x값이 곱하기 되면 y값은 나누기 된다.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관계. 그 다음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은 총량은 정해져 있어. 고정이야. 그래서 x, y 곱은 항상 일정하다고. 100, 2 곱하기 50도 100, 4 곱하기 25도 100, 5 곱하기 20도 100, 10 곱하기 10도 100. 계속 x, y 곱했을 때 일정한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계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x, y 곱했을 때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 다시 얘기하면 y는 x분의 a와 같다 라고 표현하는 거.
네. 기억이 날까? 이런 걸 배웠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식만. 의미를 아셔야죠. 네. 그리고 반비례는 그래프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얘도 두 갈래로 나눠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표현 가능한데 공통점이 있어. 어떤 모양이라고 말해주면 되게?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곡선이다. 아, 곡선이다. 근데 책에 뭐라고 나오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네, 곡선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점 지나게 안 지나게? 지나요. 원점을 왜 못 지나게 얘가? 이걸 가지고 설명해봐. 얘가 원점을 왜 못 지나게? 원점 0,0이잖아. 0,0 집어넣으면 왜 안 되게? 상수 A가 0, 그 상수를 0으로 나누는 거 못해서. 0으로 나누셈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x자리엔 0이 들어갈 수 없어.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어. 0,0 안 지나고요. 그 다음에 원점만 안 지나냐? 아니, 얘는 x축, y축 모두 지나지 않는다. 네, 알아두세요. 왜? 여기에서 A가 0일 때는 빼고 생각할 거고 반비례. 그 다음에 A 값이 0이 아니고 X 자리에도 0이 들어갈 수 없는데 0이 아니네 분의 0이 아니네 했을 때 Y가 0이 되는 거 불가능하지. 그래서 X축과 Y축 모두 지나지 않고요. A가 양수일 때는 정비례일 때처럼 1, 3, 4분면 지나게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2, 4, 4분면 지나게 된다. 근데 얘를 아무리 땡기고 무한히 그려봐도 아주 조금 0.000000001의 틈이라도 있을 거라고. 축이랑 만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얘를 막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가게 그리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거를 나중에 가면은 막 점근선 막 이러면서 부르거든. 용어가 또 정해져 있어. 예, 나중에 배워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영원히 만나지 않는 선. 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까? 아까 전에 뭐 x 증가할 때 y 증가하고 x 증가할 때 뭐 y 감소하고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 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각해봐. 그림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할까? 여기부터 점을 찍기 시작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 어떻게 변하고 있어? 멋있게 얘기해봐. 아, 감소는 감소인데? 그러면 이걸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이렇게 가다가 x가 0일 때 원점에서 떼고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출발. 지금 짠짠짠짠짠짠 그리면 그릴수록 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x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 y 값은 감소한다. 정비례랑 반대죠? 정비례는 a가 양수일 때 증가였잖아. 거꾸로.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 여기서 찍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내 손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올라가고 있잖아.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한다. 4사분면도 확인해 볼까? 여기서 찍기 시작. 짠짠짠짠짠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된다고요. 정비례랑 반비례랑 이 내용이 반대다. 그 다음 아까 정비례일 때도 a 값이 커지면 막 y축으로 붙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러면 반비례일 땐 어떨까?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2 그래프 비교해 볼게.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게, 이렇게 생겼게? 1번이게, 2번이게? 근데 솔직히 그냥 찍는 거잖아. 너네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는 점을 정확하게 한번 찍어볼게. y는 x분의 1부터 생각을 해보면 x값이 1일 때 y값도 1이고 x값이 2일 때 y값 2분의 1이고 3일 때 3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럼 y는 x분의 2 지나는 점 찾아볼게. 얘는 x값이 1일 때 y값이 2가 되고 x값이 2일 때 y값이 1이 되고 4일 때 2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찍어본다면 1,22 얘 뭐였냐? 2분의 1이었구나. 1,2고 2,1이고 4,2분의 1이고 지금 어때? 더 1x분의 1보다 위에 있지 않아? 그럼 이걸 좀 멋있게 말한다면 a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원점과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러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치.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왜? 음수일 때도 이 말이 통하려면 음수일 때 2, 4분면 지날 때 맞춰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x분의 2거든. 흰색이 1번, 노란색이 2번. 누가 x분의 1 그래프게? 1번. 절대값이 작은 애가 더 원점이랑 가깝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진다고. 네. 이 개념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할 건데 1159번. 정비례랑 반비례랑 섞였어. A, B를 보고 대소 비교한 다음에 반비례로 바꿔서 골라보래. 해보세요. 1159번. 찾았니? 이런 문제 보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되고 지나는 4분면 1차 확인. 둘 다 2, 4, 4분면 지나네. A랑 B랑 둘 다 음수라는 거네. 생각하고 그러면 A가 더 크게 B가 더 크게? A랑 B 둘 다 음수다. A가 더 커? B가 더 커? A가 더 커.
그렇다면 얘를 반비례로 바꿨을 때 일단 당연히 A, B 둘 다 음수니까 1, 2번, 5번 이런 애 고르시면 안 되고요. 답이 당연히 3, 4번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2, 4, 4번면 지나야 하니까. 그럼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님들 3번이야 4번이야? 3번 3번? 4번? 3번? 4번? 3번? 3번?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몇 번이야 태민아? 4번? 지호 몇 번? 잠시만, 그 4번이요.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A가 더 커. 음수야. 그럼 절대값은 A가 더 커? B가 더 커? B가 더 커. 그러면 얘를 반비례로 바꿔. 절대값이 더 큰 애가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그럼 3번이야 4번이야? 4번이라고 4번. 4번이라고. 네. 이 사람들 지금 생각을 하고 풀고 있는 게 맞을까? 아, 지금 의심스러운데? 349를 해볼까? 한 시간에 10톤의 물을 넣는 속도로 물을 채우면 2시간 반 만에 가득 차는 수족관이 있대? 그러면 생각해봐. 1시간에 10톤씩 채울 수 있거든? 2시간 반이면 이 수조가 가득 찬데 이 수조 용량이 얼마게? 이거 바로바로 생각 가능? 톤. 근데 이 수족관에 2시간 5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싶대. 그럼 1시간에 얼마 채워야 되니? 다시 1시간에 10톤 채울 수 있는 수조로 2시간 반 동안 물 채웠더니 물이 가득 찼어. 이걸 내가 10 곱하기 2.5 해서 용량 25톤인 거 알아냈잖아. 그럼 이번엔 얘가 2시간 5분 만에 물 가득 차게 만들고 싶대. 1시간에 얼마씩 물 채워야겠니? 식을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시간당 채우는 물의 양이랑 채운 시간을 곱하면 이게 전체 수족관 용량이 되잖아. 그럼 이 물의 양을 x라고 생각하고 채운 시간을 y라고 생각하면 관계식을 xy 곱이 25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y는 x분의 25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반비례 관계인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되는, 아까 두 쫑쿠랑 똑같아. 내가 해야 되는 총 용량은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물을 세게 틀면 빨리 끝나는 거고 천천히 틀면 느리게 끝나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야? 2시간 5분 걸린다고? 그럼 2시간 5분을 분수로 바꾸면 뭐야? 2와 60분의 1. 12분의 25는 x분의 25. 오! 바로 나왔다. 그럼 결론? x는 12. 12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야? 1시간당 받는 물의 그치. 1시간당 12톤씩 채울 수 있다는 뜻.
근데 아까 정비례, 반비례 설명할 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x, y 곱하면 계속 100, 100, 100 똑같은 숫자 나온다고. 그럼 얘네를 좌표평면 위에 찍어보면 당연히 1,100, 2,50, 뭐 4,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이 나올 텐데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을 내가 픽하던지 이 점 좌표 둘의 곱은 항상 얼마가 되겠어? 100이 될 거임. 이해되세요? 한 점이 1,100이고 한 점이 2,50이고 뭐 다른 한 점이 4,25고 이런 식으로 찍히는 관계일 거니까 x, y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1165번을 보시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거든? A가? 근데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고 x값, y값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a가 될 거라는 생각. 얘 괜찮? 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세요. 선분 AB 길이가 5래. 그러면 점 B의 좌표 몇 컴마 몇이게? 이 길이가 5래. 일단 A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3. 그치, 4,3. 그리고 선분 AB 길이가 5라는 말은 A에서 5칸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점 B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됨? 4, 마이너스 2. 그치, 4, 마이너스 2. 이 말 다 괜찮? 그렇다면 점 B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a라는 반비례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 y 곱한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a와 같겠다. 다시 말하면 a가 8이겠다. 그래서 이 원리만 깨달으시면 반비례가 사실 진짜 개꿀이거든? 그냥 계속 이 모든 좌표 x, y값 곱하면 그게 a가 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168번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반비례 곡선 위에 마이너스 7,2라는 점이 하나 있대. a 얼마게? 그치. 왜? 반비례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x, y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관계. 그렇다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y 좌표가 전부 다 정수인 점이 몇 개겠니? x, y 곱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나오면서 x도 정수, y도 정수인 애가 몇 개겠니? 14의 약수 따져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7 2, 7에 14 7, 마이너스 2 14, 마이너스 1 또 x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 14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14, 1 몇 개? 8개. x, y 둘 다 정수라고 했고요. 혹시 정수가 뭔지 알까?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런 애들만 정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외에도 유리수까지 따지면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정수 한정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재밌잖아. 재미없니? 너무 재밌다. 방정식보다 재밌어. 정비례 반비례가 진짜 재밌는 단원이거든? 이거를 잘 하면 이제 2학년 1학기 가서 이제 1차 함수 막 너무 재밌어. 이 3학년 1학기 가면은 막 2차 함수 막 너무 재밌어. 그러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막 삼각함수도 배우고 지수함수도 배우고 로그함수도 배우고 유리함수도 배우고 무리함수도 배우고 얼마든지 막 3차 함수 나오고 4차 함수 나오고 너무 재밌어. 이것만 잘해 놓으면.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우리 약간 내가 생각을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보고 글로 변환하는 거, 글을 보고 그림으로 변환하는 거, 그게 자유자재로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단계 올려가면서 연습하는 거다.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우리 6학년 때 배우는 거 있잖아. 막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 막 그거가 그림 그래프 또 뭐 배우냐?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하는 거. 그거의 연장선이야 사실. 이런 거 배워놔야지 나중에 주식 차트 분석 막 이런 거 하지. 막 전문가들은 막 이걸 보고 막 무슨 뭐시기 하던데 난 잘 몰라. 네, 글 좀 읽어보세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가 한 방에 짬뽕돼서 나와 있고, 글자 읽어봤더니 점 A의 X좌표가 이래. 그러면 점 A의 Y좌표도 너네 구할 수 있어? 이 A라는 점은 정비례 직선이랑도 만나고 곡선이랑도 만나거든? 근데 반비례를 보면 A가 뭔지 몰라서 구할 수 없겠고, 정비례를 보면 여기다 2 집어넣어서 Y좌표 값이 4라는 거 생각 가능. 그렇다면 A가 2,4야. 그리고 이 반비례 곡선 위를 지나는 점이야. A 얼마게? 그치. X, Y 곱이 8. A가 8. 여기까지 생각 가능하고, 그렇다면 점 P의 좌표는 얼마게?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대. 2,0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점 Q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Y 좌표 값이 8이래. X 말고 Y가 8이래. 그리고 Q는 반비례 곡선을 지나는 점이다. 그럼 X 좌표 얼마게? 1. 왜? X, Y 곱이 계속 8인 관계에 모아놓은 게 반비례 곡선이라고? 그럼 이제 다 됐어. 이 사다리꼴 좀 짱짱 넓이 구해야 하는데 QR 길이 얼마야? 1. OP 길이 얼마야? 2. O 길이 얼마야? 8. 다 됐죠. 재밌지? 네. 나는 진짜 정비례 반비례가 재밌어. 네. 날먹은 아니지 근데.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할게요. 뭐 해야 되냐. 1180번. 이것도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반비례는 항상 내가 이 곡선 위에 어느 점을 찍든 X좌표, Y좌표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이거 직사각형이고 이 점 좌표가 뭐래? 안 나와 있어? 이 그림이 이상한데? 똑같냐? 그림이 이상한데? 갑니다. 이 점이 4,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 B 좌표도 마이너스 4,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 그럼 내가 알아내야 돼. 그럼 힌트 준 거 뭐 있는지 봐봐. 이 직사각형 넓이가 160이래. 그럼 이렇게 4칸 잘랐을 때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잖아요. 왜? 얘네 둘 곱한 거랑 얘네 둘 곱한 게 같은 값이겠지? 그러려면 X, Y 좌표 둘 다
절대값 같고 부호만 반대겠지? 그래야 얘네 둘 곱과 얘네 둘 곱이 같으니까 얘는 1, 4분면이고 얘는 3, 4분면이니까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높이도 반띵 잘랐을 때 똑같고 요 x좌표도 얘네 둘이 4, 4 똑같고 그렇다면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x축과 y축으로 4등분해서 잘랐다고 할 때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160이라고 할 때 요거 한 칸 넓이가 얼마겠어? 40. 모든 사각형 넓이가 40, 40, 40, 40 나올 거라는 생각. 근데 왜 40이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까? 100%? 대충 찍지 말고 이런 문제 푸는 애들 보면은 약간 눈치로 풀더라고. 눈대중으로. 아, 이거 그냥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면서 풀더라고. 근데 왜 가능하다? A 좌표를 4,네모라고 생각할 때 얘네 둘 곱과 점 B의 좌표 얘네 둘 곱이 같아야 돼. 왜? 같은 반비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그거 생각하면서 A의 Y좌표 얼마게? 이 직사각형 넓이가 40인 거 알아냈어. 이 길이가 4야. 그럼 당연히 이 높이가 10이겠지. 그 얘기는 A좌표가 4,10이라는 거. 그럼 B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겠다. 네, 근데 이거 뭐 구하는 문제죠? A 곱하기 B 구하는 문제고 내가 정비례 직선을 안 그었네. 요렇게 생긴 직선이 y는 ax, b는 뭐야? 아, 얘가 y는 x분의 b야. 그럼 일단 b부터. b 얼마야? 40. 왜 40인지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 a 구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돼? 네, 대입. 그럼 a는 2분의 5. 그래서 ab는 네, 10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땡. 점 A의 좌표 구하시오. 재밌어. 여기 머리를 좀 굴려야 돼. 일단은 ABCD가 정사각형이래요.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 그럼 당연히 가로 세로 길이 둘 다 6, 6인 거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점 A의 좌표 구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정보 나와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유추할 만한 게 없거든. 여기가 뭐 6, 어쩌고야? 아님. 요만큼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 나 몰라.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 놓을 수가 없고 머리 굴려야 돼. 나 이 길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x, y는 이미 있고 다른 문제 뭐 a 같은 거 할까? 이 점을 a, 0이라고 생각할게. 여기 말이야. x축 위에 닿는 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점 A와 점 B 모두 X좌표 값이 A, 어쩌고 A,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점 A는 Y는 4X라는 직선 위에 만나는 점이니까 X자리에 A를 넣는다면 Y는 4A Y 좌표 값을 4A라고도 할 수 있다. 좀 어려워요. 요거 정비례 반비례 할 때도 한번 나오고 1차 함수 할 때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요런 스타일의 그림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높이가 4a인 거 알 수 있음. 그리고
점 D의 y좌표 값도 4a라고 표현할 수 있음. 왜냐면 a랑 d랑 높이가 같으니까. 이게 괜찮고, 그 다음 요 세로 길이 한 변 길이가 6이니까 A에서 6만큼 쭉 내려간 이 점 높이를 뭐라고 표현해주면 되게? 4A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 점 B에서 오른쪽으로 6칸 간 이 점 좌표를 뭐라고 해주면 되게? X좌표를? A 플러스 6. 그렇다면 점 C의 X좌표 값이 A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높이가 4A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X, Y 자리에다가 쏙쏙 집어 넣어 본다면 식이 Y 대신 4A 마이너스 6은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 이 과정이 이해가 될까? 아, 좀 어려워. 잘 못 풀어.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내가 지금 첫 번째 어떻게 했어? 나 점 A 좌표 알고 싶어서 얘 기준을 소문자 A라고 놨어. 그리고 나서 y는 4x 그래프 위를 지나길래 대입시켜서 a, 4a라고 놨어. 그럼 높이가 4a라는 뜻. 그 다음 얘가 가로, 세로 길이 6, 6인 정사각형이라고 하길래 x축으로 6칸 갔어? a 플러스 6. 요 4a에서 밑으로 6칸 갔어? 4a 마이너스 6. 이렇게 놓고 점 C 좌표를 구한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대입시킨 거. 이 상태로 방정식 풀어준 다음에 4, 4 곱해. 넘겨. 15a는 30a는 2. 근데 여기서 2라는 게 뭐였더라? 대문자 a의 x좌표 값. 그렇다면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게? a좌표 구하시오. 2, 8. 네. 네. 그다음 1186. 얘도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할 거거든. 요거 1학년 1학기에도 나오고 2학년 1학기에도 나오고 넓이 2등분한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님. 그냥 너무 이쁘게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10인 거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전체 넓이는 얼마? 30. 근데 이 y는 ax라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데 반띵한데, 그럼 이 넓이도 15, 이 넓이도 15라는 말. 이거 괜찮고.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얘는 밑변 길이가 6이고 높이가 얼마여야 되게? 그러면 이 점은 y좌표 값이 오겠다. 이 말 괜찮? 이 높이가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밑변을 10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얼마여야 돼? 3. 그러니까 이 점 x좌표가 3이겠다. 네, 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됐고, y는 ax라는 직선 위에 한 점 좌표가 3,5라고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 a는 3분의 5. 간단하죠? 넓이 2등분한다. 넓이 구하고 반띵해서 x좌표, y좌표 구한다.